강아지나 고양이들이나 비만하기가 훨씬 더 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들한테 뭐를 이렇게 더 먹이면 좋나요? 라는 것보다는 뭐를 좀 덜 먹이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할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덜 주죠? 덜 주기보단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걸로 해서 어떻게 식단을 좋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수의사 엄태우입니다. 98%의 애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나머지 2%는 정보로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데요. 나머지 2%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족이라면서에서 새로이 준비한 코너 키운다면서요. 오늘 첫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함께 해주실 우리 초보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차 초보 집사 정고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키우시는 고양이는 아니죠? 네, 제 고양이는 아닌데 약간 제 고양이처럼 방금 이렇게 인사할 때 또 와줘가지고.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동물 영양에 관한 그런 이제 얘기고요. 그 영양학에 있어서 되게 이제 전문가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민 수의사라고 하고요. 한 3년 정도 원래 사료 개발하고 좀 이런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임상이랑 그 영양학을 결부시켜보고 싶어서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사료를 연구하셨다고요? 그렇죠. 네. 선생님만 사실 모신 게 아니고 방금 전에 이제 왔다 가셨지만 우리 김정민 선생님의 반려가족인 별이랑 다리입니다. 별이랑 다리. 오늘 방금 별이만 왔어요. 별이만 왔었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 3명 다 지금 고양이를 그러게요. 키우고 있네. 역시 고양이 점유율이 되게 높은데 고은 씨네 고양이는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제가 어제 딱 재보니까 4.9kg더라고요. 4.9kg? 4.9kg면 아직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그죠? 괜찮죠? 네네. 아니 자꾸 사람들이 놀러와서 막 뱃살 쪘다고 살찐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해서 걱정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체중만으로는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네. 고양이의 골격이나 이런 게 어떤지, 강아지의 크기가 어떤지, 다리 길이나 품종에 따라서도 적정 체중이 다 달라서 그런 걸 평가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비만 관리나 이런 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표준적으로 뭐 BMI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인바디를 저희가 찍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강아지, 고양이들은 뭐 그렇게 좀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수의사의 눈바디라고 이제 하는 만졌을 때와 그리고 봤을 때 이제 9점 만점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정상 체형이라고 하는 게 5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5점보다 높으면은 비만한 거고 5점보다 낮으면 마른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예시를 딱 보기 좋게 별이랑 다리를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별이 먼저 귀여워. 화내지 말고.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게 강아지랑은 또 달라요. 고양이는 뱃살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좀 위에서 봤을 땐 잘록해 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고양이 집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 아이 말랐는데 지금 우리 별이도 보면서 말랐는데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가 뒤집어서 만세를 하면 아이고 싫어 엄청난 뱃살이 나오거든요. 가장 제일 집사분들이 집에서 하기 좋은 방법은 싫어 미안해 이렇게 갈비뼈 사이를 좀 만져봤을 때 느낌을 보시면 좋아요. 제가 4가지로 쉽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주먹을 쥐어 보실게요. 주먹을 쥐어 봤을 때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 손뼈 위쪽에서 느껴지는 정도의 느낌, 쭉 폈을 때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에 느껴지는 손뼈의 느낌, 그리고 이 엄지 쪽. 그럼 어느 느낌이 나야지 5점? 5점은 이렇게 폈을 때 이 느낌 정도가 5점, 좋은 정도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느낌을 기억하셨을 때 별이는 이렇게 갈비뼈 사이를 너무 세게 만지지는 마시고 하겠어 미안해 했을 때 그 느낌이 이 느낌과 이 느낌의 사이 정도라서 제가 그래서 9점 만점에 5점보단 높은 6점에서 7점 사이 정도로 줄 것 같아요. 아니 저 정도가 6에서 7이에요? 반대로 한번 우리 다리를 데려와 볼게요. 다리 무서워. 으쌰샤샤샤 가자. 으쌰샤샤샤.
그래서 강아지 친구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장모종 친구들인 경우에는 좀 털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중이랑 이런 것만 믿고 또 그러면 안 되고 자주 이렇게 배부터 싫어하겠지만 만져보시는 습관 들이는 게 좋고 다리는 이렇게 좀 만져봤을 때 말씀드린 이 손뼉에서 가장 말랐을 때의 느낌과 좀 폈을 때의 느낌 사이라서 9점 만점으로 봤을 때 정상보다는 좀 낮은 4점 정도를 딱 줄 것 같아요. 사실 다리가 비만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확실히 이게 만져보기 전에는 네, 털에 가려져 있어서 털이 있어서 억울하겠어요. 맞아요. 털 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겠어요. 저렇게 말랐는데. 그 부분에 속으면 안 돼요. 네, 보호자분들 중에 털이 진짜 없는데 얘는 털찐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고 제가 오늘 사실 나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비만이 생각보다 너무 귀엽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만이 귀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나왔어요. 사람에선 이미 비만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강아지, 고양이도 비만은 이제는 질병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 비만이 질병으로 분류돼야 되는 이유는 비만으로 인해서 강아지, 고양이 모두 당뇨, 강아지는 췌장염, 그리고 고양이는 지방간, 강아지, 고양이 모두 관절염, 정말 심해요. 와, 아니 근데 별이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 무서운 얘기 하셔도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기가 비만이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다이어트 클리닉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강아지, 고양이들은 다이어트 클리닉은 미국에도 없고요. 어? 그리고 오히려 사실 사람도 똑같아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식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일반 병원에 가셔서라도 우리 아이 좀 쉽게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이미 뭐 많은 회사들에서 다이어트 처방 사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처방 사료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잠깐만요. 네. 근데 다이어트 사료라고 파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처방 사료가 따로 있어요? 맞아요. 일반식이랑 처방식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칼로리부터가 거의 심하면은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일반식으로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건 별로 권하진 않아요. 처방식이라고 하면 사실 막연하게 거부감 가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게 처방이라고 하면 왠지 뭔가 약이랑 음식의 중간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맞아. 처방식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목적이 명확한 그런 이제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는 약간 다이어트 도움될 수 있어요라고 한 거는 실제로도 정말 약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우리 사람들도 예전에 요즘도 유행하죠? 곤약 다이어트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강아지, 고양이들도 처방식 사료에는 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섬유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헛배도 채워줄 수 있고 아이 장 건강도 이제 건강하게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처방 사료를 먹는 게 가장 편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처방식을 먹였을 때 단점도 있긴 있어요. 어떤- 뭐가 있을까요? 섬유소가 많으면 어떤 단점이? 화장실을 많이 간다? 맞아요. 저 생각보다 똑똑하죠? 깜짝 놀랐다. 이거 진짜 깜짝 놀랐다. 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건지. 섬유소가 다 이제 변들 빨리 긁어내주고 이런 편이다 보니까 변도 많이 누는 편이고 또 섬유소 자체가 이제 배 안에서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의 양도 많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사실 냄새가 많이 기존보다 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방식 말고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까요? 간식을 저는 좀 줄여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간식은 사실 또 보조제들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간식을 아예 안 먹이는 건 저는 사실 그래서 수의사 고양이 강아지들이 좀 불쌍한 것 같긴 한 게 되게 많은 수의사 강아지 고양이 분 보면은 간식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사실 간식을 절대 저는 주지 말라라고 하기엔 슬픈 게 맞아요. 이게 보호자와 강아지, 고양이 간의 좀 유대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교육에도 쓸 수 있고 소통 방법 네, 중에 맞아요. 하나라서 그래서 완전히 안 주는 맞아요. 거는 아니고 좀 제한을 해서 주셔라. 뭐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에서 약속된 거는 하루 칼로리의 10%까지만 줘라.
라고 이제 정해져 있기는 하고 그거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전 고양이 집사분들한테는 추르 하루에 2개까지만 최대한 2개까지만 제한하셔서 줘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추르가 그나마 수분 함량이 높으니까 추르로 주고 좀 다른 트릿은 주시지 마라. 특히 동결건조 트릿 같은 건 너무 많이 주시지 마라. 그렇구나. 근데 네. 뭔가 동결건조도 가끔 제가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바삭바삭하니 우리 과자 먹는 것처럼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 좀 식감을 살리는 느낌으로 가끔 주긴 하거든요. 네. 식감이 있으니까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사냥해서 먹는 거를 가장 선호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바삭바삭하고 이거는 인간이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하는 거지. 그거를 뭔가 내가 더 기분 좋을 것 같고 그럼 뭐 사실 맥주도 같이 짠하고 마시면 그렇죠,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동결건조 식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는 거는 관리하기 쉽거든요. 네, 사람의 편의성이에요. 유통하기가 너무 쉬워요. 수분이 거의 없으니까 잘 안 상하고 오랫동안 재고 쌓아놓고 팔아도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료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고양이들이 그거를 제일 좋아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슬플 수 있지만 그래도 사료부터 좀 열심히 먹여라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간식을 좀 최대한 줄이면서 건강한 간식을 주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강아지는 가끔 효견들 중에 이게 야채, 과일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그 효견입니다. 고구마 안 돼요. 고구마는 노네요. 고구마는 다 좋아하고 칼로리 높아요. 그 대신에 오히려 양배추 좀 헛배차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 다이어트 할 때 먹는 똑같은 그런 것들, 그런 야채들 먹는 애들은 너무 그것들 위주로 많이 주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근데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들이 야채 먹는 애들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별이도 안 먹어요. 우리는 육식파다오. 습식 한 끼씩 챙겨주셔라는 얘기는 많이 드려요. 근데 습식 먹으면 더 살찌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약간 대표적인 루머 같은 경 중에 하나인데 습식이 아무래도 보면 뭔가 우리 사람을 좀 국밥 같고 뭔가 되게 푸짐하게 막 차려진 것 같고 양도 많아 보이니까 그쵸. 그게 먹으면 칼로리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건사료는 물을 빼고 요 영양소 덩어리만 이렇게 있는 거라서 같은 무게를 먹었을 때 물이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훨씬 더 높아요. 저는 약간 습식이 약간 간식 같은 느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서 뭔가 많이 줄 때 좀 미안했거든요. 근데 습식도 잘 보시기는 하셔야 될 게 미국에서 유통되는 습식 같은 경우에는 라벨에 써 있어요. 이제 AAFCO라고 해서 여기에서 정하는 주식이다라고 써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벽한 사실 법률적인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배합사료라고 써져 있으면 그래 요거는 주식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습식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 게 너무 과하게 습식만 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습식이 오히려 건식에 비해서는 좀 영양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습식은 하루에 한 캔만 그렇게 주시는 걸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면 습식이랑 건식이랑 약간 섞어서 하면은 가장 좋은 식단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맞아요. 완전히 이렇게 섞는다기보다는 건식도 따로 네. 먹는 게 더 나아요. A 사료가 가진 장점, B 사료가 가진 장점, C 사료가 가진 장점을 하나도 발휘 사실. 네, 오히려 장점을 다 상쇄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는 그렇게 섞음으로써 비타민 미네랄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비빔밥이 아니기 때문에 섞는다고 영양이 더 풍부해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 사료를 그만큼 먹었을 때 줄 수 있는 장점을 3분의 1밖에 전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는 거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섞지 마세요. 우리 초보 집사님, 고은님은 네. 왜 고양이 키우게 되신 거예요, 그럼? 저 고양이 데리고 온 스토리는 엄청 긴데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사실 집사들끼리 만나면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모리 얘기할 게 진짜 많거든요. 우리 모리는 벌써 나이도 되게 많고 15살이거든요.